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참견러 김태성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폭등하는 확률과 함께 우리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향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다르게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모비스처럼 자동차 종목들도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펩토론 먼저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비만치료제 중에서도 인벤티지랩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펩토론은 시세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미국이 최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인이 담고 있다는 게 추가적인 호재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제약바이오보다는 금리 인하라는 이슈에서는 조금은 크게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쪽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때 얼마만큼의 로열티가 이제 펩토론이 받을 것이냐.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뉘앙스는 풍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나 펩토론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관련 테마로서의 힘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수급의 어떤 시속 게임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 랩이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펩토론이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펩토론이 가는 날 인벤티지 랩이 약하고 인벤티지 랩이 가는 날 펩토론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 두 기업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라이센스 아웃 뉴스가 조금은 빠르게 나와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음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체크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고점 대비 80%나 빠졌는데 당분간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올라올만 하면 계속 악재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캐즘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나 싶어서 테슬라 인도량, 현대차, 기아 인도량 혹은 이제 전기 차량에 대한 인도량 많이들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의 판매량은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이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오는 기계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의 시그널을 확인한 이후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 속에서도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그래도 자동차 쪽이 나름의 선방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 3에 있는 기아를 저는 외국인 탑픽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고환율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버텨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량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어제도 이제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수의 조정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의 조정 대비 이 정도면 잠시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자동차 주들의 단기 어떤 반등 시그널을 좀 보자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기아 외국인 탑픽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기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수급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젠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들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한미반도체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흐름이 안 좋은데도 기관이 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 미래전략회의 첫날부터 담기 시작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을 때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지 또 한화 정밀기계에서 특허 소송 기사가 떴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졌던 이유, 가이던스에 대한 부진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이 디램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얼마만큼 잘 방어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 당연히 HBM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정 테스트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한 소송 이야기들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은 행복해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이들의 이 두 기업의 서로의 문제점은 TC 본딩이 아닙니다. 일단 한미반도체는 TC 본딩이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본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이슈,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슈는 불과 이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이라서 지금 당장은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이 나타날지 몰라도 저는 두 기업 모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소송에 대한 단어가 주는 압박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수급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강인데요. 오늘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돋보이고 있는데 약세 흐름에서도 상승불을 켜주는 만큼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조선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당분간은 어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받을 어떤 반사수혜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 빅4 기업들도 좋지만 조선 기자재까지도 꼭 포함하셔야 된다. 특히 태강, 성광밴드 이러한 피팅 밸브류는 최근에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때문에 나름의 조정을 한번 받았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증가, 그리고 LNG에 대한 계속된 이 수요 증가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류가 오늘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태광 비롯해서 성광밴드까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진입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오늘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한 종목에 이제 100주를 담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주 정도.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중을 조금 조절하자라는 의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같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탑픽 종목 꼽아볼 텐데요. 본부장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 삼성전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기가 비단 오늘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 거의 일주일 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누가 제일 세냐라고 물어보시면 삼성전기를 거론을 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모습이죠. 기존의 MLCC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사실 딱히 이쪽은 아직 개선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크게 두 가지의 테마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회복,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얻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관의 매수 탑픽으로는 삼성전기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기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대 외국인, 외국인 대 기관, 옥석 가리기를 해볼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선택해 보실까요? 정말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저는 삼성전기를 좀 택하고 싶어서 기아보다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아는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기아는 중장기적으로 고환율 그리고 이제 판매량의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모멘텀 부자다. 모멘텀만큼은 이보다 더 좋은 기업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기. 하지만 그동안의 주가의 부침이 너무 심했는데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삼성전기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